자, 오늘 M7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장 분위기는 살펴보고 오셨고요. 자, 테슬라의 로봇택시 출시 지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 시점이 다가올수록 월가의 시선이 아주 차가워지고 더 냉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제가 최근에 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차량 판매 부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 로봇택시 서비스가 얼마나 원활히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기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말한 이달 20일, 28일 이쯤 문제 없이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요. 일단 주가는 오늘 3.9% 정도 정규장에서 내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냐면요. 이 오스틴 공장에서요. 한 일주일 동안이기는 한데 사이버 트럭이랑 요 모델 Y 이 차종 생산을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들리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공장 생산 라인을 일부 이제 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는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시를 예고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요 모델 Y 차종에 FSD에 이제 붙여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계돼서 살펴볼 이슈였던 거고요. 그 일부 시민단체, 이 지금 아래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저희 살펴봤던 거잖아요. 이렇게 도로에서 요 얼마나 작동을 잘할까? 그래서 어린이 모형을 갑자기 도로에 이제 등장을 시켰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치고요. 차가 그대로 지나가지요. 예, 이런 것을 좀 제기를 하면서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여러 시민단체 등 뭐 안전협회 등등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 또 테슬라의 투심을 또 악화시킨 영향을 준 게 바로 이제 월가의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에서요, 테슬라 올해 내년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진급도 내렸습니다. 비중 축소로 하향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분석가 콜린 랭건의 의견을 보니까 차량 인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2분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20%나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 출시가 제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텍사스주 오스틴시 자율주행 테스트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시일 내에 로보택시 면허를 테슬라가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 전달드렸고, 그거 있었어요. 머스크가 또 X에 사이버 트럭을 탄 지드래곤 영상을 리트윗을 하면서 이게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은 제가 재밌게 좀 살펴봐서 로보택시 관련의 영상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다음 기업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채팅창에 어떤 말씀 남겨주시는지 잠시 보고 왔어요. 영상이 재생이 됐네요. 영상은 지난 4월에 중국을 방문한 젠슨 황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발언을 하고 있네요. 관련해 소식이 나와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한 나흘 정도 열리는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참가를 한다고 해요. 이 박람회 뭐냐면요. 중국이 주최를 합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는 데에서 국가 주도를 하는 박람회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급망 전문 박람회예요. 지난해 애플 팀쿡 CEO가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더 주목되는 이유는 지금 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 국면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온 참가 결정이어서 더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도체 수출 제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수출 제한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기술 굴기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엔비디아가 그리고 또 젠슨항 CEO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왔었잖아요. 중국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이런 기조 속에서 중국 시장의 이 점유율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숙제를 아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번 참가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좀 내렸어요. 그런데 시티에서는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150달러에서 180달러로 올렸습니다.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달리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픈 AI와의 갈등 격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잘 해주고 오픈 AI는 기술 접근 마이크로소프트에 잘 허용해주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좀 다져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AI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또 겹치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결국에 이 경쟁 관계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당겨지는 이유는요. 이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에서 공익법인 이 전환을 연말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되면 200억 달러 펀딩 요 자금을 좀 상실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법인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 조건 같은 게 조금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놓고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양쪽이 다를 테니 이 합의가 좀 원활치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지분 비중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 전환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얼마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지분 비중 등등을 놓고 좀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갈등이 격화되는 수순 가운데 오픈AI가 그간 이 계약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행했던 불공정 행위랄까요? 이런 것을 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들의 이 합의가 좀 원활치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겠구나를 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자, 요 아마존은요, 지금 내부 운영 전반에 이 생성 AI, AI 에이전트, AI를 아무튼 광범위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년 내에 회사 전체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앤디 제시 CEO가요, 직원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생성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업무, 아마 AI 관련 업무이겠죠. 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전체 회사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2022년 이후에 지금 27,000명 이상 직원 해고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들어서만 해도 600명을 감축을 했고요. 지금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정규직, 파트타임 직원 포함해서 156만 명인데
임시 근로자도 있고 일부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전체 156만 명. 여기서 얼마나 지금 아마존에서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CEO가 직접적으로 인력 감축을 시사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빠른 수순으로 인력이 줄어들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타가요. 지금 저커버그도 안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 AI 스마트 안경 조금 더 메타가 힘을 붙여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소식으로 전달을 드렸어요. 룩소티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룩소티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이 룩소티카가 뭐 하는 데냐면 레이벤 그리고 오클리 등등을 갖고 있고 뭐 여러 150개 브랜드 정도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제 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어떤 면에서 오클리랑도 6월 20일에 이 스마트 안경 관련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라다랑도 이 협업 제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메타가. 그래서 요것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오클리에서는 조만간 내놓는다. 웨어러블 기기 통해서 AI 경험을 확장해 나가려는 메타의 노력이 엿보이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상으로 정리는 보이시게 정리는 해두지는 못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요 틱톡 매각 관련해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연장 90일 정도 더 매각 시한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미 상원에서 이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한 조금 더 탄력을 붙여갈 수 있는 그러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죠. 관련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